박PD의 픽. GS25가 해자 브랜드의 먹거리 영역을 빵으로까지 넓혔습니다. 다음 달 1일 해자로운 맘모스 빵, 6일은 해자로운 제육 샌드위치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배우 김혜자 씨와 손잡고 지난 2월 다시 출시한 도시락 인기에 힘입어서 상품군을 확대한 거죠. 아니 그러면 해자로운 맘모스빵 이건 도대체 뭐가 들어간 겁니까? 예. 이 동네 빵집에도 팔죠. 맘모스빵. 이름 그대로 굉장히 큰 빵 아닙니까? 이 해자로운 맘모스빵도 커요. 420g인데 흑임자 소보루빵 안에 흑임자 크림, 통팥 앙금, 밤 알갱이가 들어갔는데 가격은 4,900원. 제육 샌드위치도 제육 도시락을 샌드위치 버전으로 만든 상품이래요. 로만밀 식빵에 크게 썬 제육볶음, 계란 프라이, 소스를 넣었는데 참기름도 들어갔는데 가격은 2,900원. GS25가요. 대학 기말고사 시즌인 6월 둘째, 셋째 주에 서울, 경희대, 세종대에서 두 신제품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해자로운 스쿨어택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경희대, 세종대 학생 여러분들은 한번 시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동안 이 해자로운 스위즈 큰 인기를 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고물가 속에서도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자 도시락을 먹는 것 같아요. 가격이 4,500원. 뭐 가끔은 이벤트를 하거나 또 만기가 임박한 제품은 또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더 싸게 사 먹을 때도 있는데 도시락 전문 브랜드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가격은 당연히 싸지만 맛이나 퀄리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2월 출시 후 현재까지 650만 개가 넘게 팔렸고요. 올 들어 4월까지 GS25 도시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네요. 5번째 해자 도시락으로 집밥 부대볶음 제품도 출시가 됐습니다. GS 리테일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추구하는 해자 시리즈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을 선보이겠다. 근데 이게 정말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한때 구독 서비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죠. 세탁기, 정수기, 태블릿, 급기야 자동차도 구독을 하라면서 관련 서비스를 열심히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구독 서비스 좀 조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은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죠. 예. 한두 번 써보신 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구독을 빙자한 비용 덤터기 씌우기 속았구나. 그렇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비용을 전가한 거예요. 일시불 구매에 비해서는 싸지만 결국 곱하기를 해보면 오히려 이게 더 비싸구나. 그런데 이렇게 속된 말로 뽀록이 나버린 구독 경제가 먹히는 몇 안 되는 곳이 바로 편의점입니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외식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삼계탕은 한 그릇에 2만 원이죠? 식비를 아끼려는 2030들 점심시간마다 편의점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 1월부터 5월 20일까지 GS25의 구독 서비스 우리 동네 GS클럽 한 끼 가입자 수가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1%나 급증했습니다. GS만 그러느냐? CU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대비 119%가 늘었고요. 올해만 따졌을 경우에는 5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가 늘었습니다.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역시 지난해 동기보다 2배씩이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구독 서비스 이렇게 늘어난 이유, 이 할인율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정액의 월 이용료를 내면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횟수 한도 안에서는 제품을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GS25가 2019년 처음 선보인 이래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편의점들도 따라하고 있죠. 간편식, 디저트, 생수, 베이커리, 음료 이런 것들로 아예 패키지화돼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해자 도시락 전체 매출의 1, 2, 3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니 구독 서비스를 하면 30%를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CAU를 보더라도 도시락 구매 비중이 전체 구독 서비스 비중에서 13% 가장 컸고요. 커피가 10.2%, 우유가 9%, 삼각김밥이 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짐작대로 이용 고객은 2030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거의 70%에 이릅니다. 그렇군요. 아니, 편의점이 또 요즘 인기를 끄는 게 이 이외에 다른 서비스도 내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CU 같은 경우에는 페퍼 저축은행과 손잡고 연 기본금리가 5.5%인 적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적금 상품 꽤 많이 낚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얘는 조금 다른 게 만기가 6개월로 짧긴 하지만 월 최대 납입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보통 이렇게 고금리 적금인 경우 월 최대 납입 금액이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인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CU 페퍼 적금은 30만 원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꽤 괜찮다는 거예요. CU는 신규 고객도 창출하고 페퍼는 2030 고객을 새로운 고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서로 윈윈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CU가요. 덕질하는 손님을 겨냥을 해서 무작위로 피규어를 판매하는 프리페이드 결제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총 82종의 캐릭터 피규어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배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난해 도입한 무인 출력 서비스 프린팅 박스도 덕질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얻고 있는데요. 프린팅 박스, PC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문서를 편의점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객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사진 인화지가 동나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그렇군요. 게임 업체와 손잡은 편의점도 있다면서요. 네, 이마트24인데요. 위메이드의 MMO 나이트크로우와 협업한 먹거리 상품들을 선보이면서 구매자 모두에게 게임 아이템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동봉된 스크래치 카드에 적힌 쿠폰 번호를 입력하면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는 방식인데 작년 10월에는 미르M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2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미르24를 찾았고요. 도시락, 햄버거 관련 상품들이 월간 매출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GS25가요. 반려인 1000만 명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이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펫시터 서비스죠.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몰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펫시터가 고객의 집을 가서 최대 12시간 강아지, 고양이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식, 놀이, 산책, 위생관리, 단계별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요. 반려동물 훈련사가 직접 방문하는 방문 교육, 그리고 비대면으로 화상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GS 매장을 방문해서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면 QR코드로 상담을 받고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편의점 ATM 한두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뭐 늦은 시각이라든지 근처에 은행이 가까이 있지 않은 경우, 그런데 이게 참 나름 아깝죠. 수수료가 1,200원 이 정도 한단 말이죠. 급하게 내가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현금을 빼야 되는데 수수료가 1,200원이다. 원금에 비해서 꽤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도 편의점에서는 무료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만 그 편의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은행이 정해져 있다는 거. 요것만 미리 알아두시면은 쏠쏠하게 공짜로 현금을 뺄 수가 있는데요. GS25 같은 경우에는 신한, 국민, 우리, 제일, 토스, 그리고 카뱅, 이들 은행들이 공짜입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은 국민, 카뱅, 부산, 경남, 토스, 제주, 시티, 이런 은행들이 공짜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편의점마다 각 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과 다 제휴를 맺으면 좋겠지만 편의점마다 그리고 금융사마다 선호하는 업체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주 가는 편의점이 어떤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편의점에서도 수수료를 안 받는 은행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인데요.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출범 이후 5년이 넘도록 편의점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뱅 계좌가 있는 분들은 편의점에서 공짜 서비스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습니까? 그리드플레이션. 이게 도대체 뭔가요? 예, 그리드, 욕심이 많은 탐욕적인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인플레이션과 합쳐진 그리드, 즉 기업의 탐욕에 의한 물가 상승을 뜻합니다. 코로나 시절 공급망 붕괴로 원자재나 식품 원료값이 많이 올랐죠. 그때는 그런 핑계로 가격을 다들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갔단 말이죠. 반대의 상황인데도 여전히 가격을 올리는 행위, 소비자 죽든 말든 니네가 우리 거 안 사고 별 수 있냐? 라는 식으로 배짱 영업을 하는 사악한 기업들의 단결된 모습이기도 하죠. 거의 담합식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급기야 영국의 자유민주당 의원들이요, 경쟁시장청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 유통기업을 조사해라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영국은 참 관의 이름이 임팩트가 있죠? 경쟁시장청. 어쨌건 담당 부서에 의원들이 이놈들 폭리 취하고 있는데 니네 뭐하냐? 조사를 할 것을 촉구를 했다는 겁니다. 독일의 대형 유통업체 에데카,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일부 공급업체 상품 판매를 중단을 해버렸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대형 유통업체가 없을까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면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불매를 하든 소비를 줄이든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패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팬데믹과 엔데믹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너무나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기업의 잦은 가격 인상을 그럴만하겠지라고 여기는 성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하도 가격을 자주 올리니까 이제는 면역이 돼 버린 거예요. 아하, 이게 면역이 됐다고 기업들이 오히려 소비자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닐까요? 소비자들은 전혀 면역이 안 됐는데. 예. 여기저기서 가격을 다 올리니까,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국내 치킨 업계처럼 한 놈이 총대 메고 올리면 몇 달 뒤에 은근슬쩍 나머지 놈들도 따라합니다. 사실상 암묵적인 가격 담합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치킨 업계뿐입니까? 라면 회사들도 이 짓거리를 따라하고 있죠. 문제는 한 번 올린 가격이 좀처럼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들이 이런 짓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 그럼에도 팔아주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악한 기업을 혼내주는 것도 소비자뿐이라는 거죠. 최근에 아주 좋은 사례가 등장했죠. 치킨값 올리는 1등 공신, 교촌 아닙니까? 교촌. 교촌이 이번에도 총대를 맸는데 소비자들이 불매에 들어가니까 바로 가격을 원위치 하더라고요. 근데 지들도 창피한 건 알았겠죠? 기간 한정 이벤트라는 단서를 달긴 했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얘네들이 가격 올리니까 소비자들이 분노하니까 안 팔아준 거라는 사실. 다시 편의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점은 가급적 소비자에게 싼 가격의 음식, 기존 유통 채널들이 하지 않았던 서비스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비싸지만 가깝다는 이유로 조금씩 사게 만들었던 예전의 편의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러느냐, 바뀌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편의점 역시 갑자기 사악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동안은 치킨집보다 더 많은 편의점 점주들이 계시기 때문에 건물마다 거의 하나는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제품과 서비스 바로 퇴출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이를 이미 간파한 2030. 그래서 편의점을 즐겨 찾고 구독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유통 패권, 편의점이 쥐지 않을까. 그동안 맛보기 차원으로 진행했던 아파트, 자동차 판매까지도 편의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매 단가가 가장 큰 이들 아이템이 조만간 편의점의 주요 매출로 잡힐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쇼룸에서 집, 차를 봐야 살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예전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부 모델들은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불진이 편의점을 주목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편의점 창업 많이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번 방송 주요 편의점 업체 광고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는 편의점의 수익과 점주로서의 만족도 분명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최근 20대 편의점 창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편의점 창업 비용이 다른 창업보다 덜 들기 때문에 20대가 많이 도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방금 박 PD가 얘기한 대로 이 실제 편의점을 운영하는 거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소비자로서는 편의점의 이러한 혜택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자는 겁니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